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윤 대통령 모든 규제 전격 폐지, 종부세, 증여세, 상속세 사라진다. 야권의 압승으로 윤 대통령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철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부동산 규제를 전격적으로 폐지해버리는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종부세와 공시가 현실화, 상속세, 금투세 폐지 등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그 위에도 토지거래 허가제와 강남 3구 용산 조정지역, 부동산 3법 폐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의는 중산층 표밭을 잡으려는 야당 일부에서도 환영을 받고 있는데 만일 이렇게 된다면 집값은 급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몇달민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윤 대통령 모든 규제 전격 폐지, 종부세, 증여세, 상속세 사라진다. 여기 보시면 자, 윤 대통령이 탱크를 몰고 가고 있네요. 바로 이 종부세, 금투세, 공시가, 상속세 이거를 폐지하거나 지금 완화하는 방안. 자, 일반 서민들은 이렇게 되면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자, 볼까요? 대통령실, 종합부동산세 폐지, 전면적 세제 개편안. 아예 지금 대놓고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규제 전격 폐지. 가장 핵심이 세 가지예요. 종부세, 공시가 현실화, 종합적인 이제 부동산세. 보시면 종부세 폐지. 다주택자 종부세를 잡는 폐지한다. 1주택자에 하는 게 아니에요. 다주택자도 포함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종부세로 정말 세금 많이 나가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 이거 폐지시켜버리면 뭐 아주 춤추겠죠. 세제 개편 이것만이 아니라 상속세, 유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등등. 자, 부작용은 뭐냐면 서울이 가격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똘똘한 아파트. 또 이것만이 아니라 다주택도 폐지하면 부자들 여러 채 보유할 수도 있죠. 왜? 그동안에 여러 채를 보유하지 못했던 이유가 비싼 걸 여러 채 보유하지 못했던 게 종부세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줬어요. 자, 공시가 현실화. 이게 뭔 말이냐? 징벌적 세금. 공시가격 90%에 준해서 세금을 때려버리면 이건 너무 세요. 그래서 이 공시가 현실화는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좀 잘못된 거라고 봐요. 거의 90%, 100%까지. 이거 징벌적 세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임대인들이 여기서 세금 많이 내잖아요. 임차인들한테 전가해 버린단 말이에요. 전월세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폐지하는 것은 동감합니다. 뭐 폐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90% 이거 보세요. 시세 90%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대략 한 70% 정도로 좀 중도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집값 하락 시 공시가격과 시세가 역전될 수도 있어요. 집값이 폭락하는데 세금을 많이 내요. 왜? 따라가지를 못해, 하락을. 공시가격이.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30% 정도로 조정하는 게 어떤가. 자, 집값 하락 시에 공시가격과 시세 역전 우려는 있다고 했죠. 이번에 종합적으로 봅시다. 대출 완화. 그 전에 특례 대출 했었는데 다시 또 사라졌다가 신생아, 청년층, 지금 대출 비용이라든가 이율이라든가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죠. 자, 기업형 장기임대 주택 활성화, 융자라든가 세금도 지원하고 있어요.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제, 강남 조정지역 임대차 3법,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폐지하거나 또는 해지하거나 이런 일이 이제 곧 진행될 겁니다. 보시면 이제 추가적으로 금투세,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이거를 폐지 또는 유예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야당은 그래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보자고요. 금투세 폐지 이어서 가상화폐 있죠. 비트코인 같은 거 가상자산세 유예 목소리가 커졌다. 먼저 혁신적 경제정책으로 명명하고 있는데 금투세 폐지. 금투세 시행 시에 주식시장이 이거 볼 것도 없죠. 만약 금투세를 지금처럼 시행한다. 앞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거 주식시장 위축될 겁니다. 아예 그래서 폐지를 해버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투상세라고 했어요. 투상세 폐지, 배당기업 법인세 공제 혜택을 준다. 그 다음에
금투세를 유지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단기 매매, 손절매 이런 식의 쏠림 현상이 벌어지고 외국인들이 이탈할 확률이 높다. 자, 가상자산 세금 유예. 이번에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세금을 유예하겠다. 가상화폐 법적 기반이 지금 거의 마련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 단계잖아요. 그래서 세금부터 걷겠다. 당연히 세금은 내야 돼요, 언젠가는. 근데 과세가 좀 빠르지 않나. 과세가 이르다. 2025년 1월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예정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거를 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화를 해야 하는데 이게 어렵다.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받느냐? 가상화폐 세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기타 소득과세로 받는 거야. 자, 암호자산 자동정보 교환 체제가 27년에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역시 그에 맞춰서 가상화폐도 이 전후로 세금을 받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해 봅니다. 자, 경제정책 종합을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정부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통화정책이 있어요. 화폐, 이거는 한국은행도 해당되죠. 자, 불확실성, 이게 바로 불확실성하고 또 실물 경제, 좋지 않은 실물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이 금융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인구 정책도 문제입니다. 자, 정책이 문제인 게 아니라 인구가 문제죠. 자, 결혼 출산 현황. 지금 우리나라 출산 현황은요, 전 세계에서 최대 위기예요. 국가 소멸입니다. 이거 진짜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뭐 한 명 낳으면 대학교까지 공짜로 보내주네. 그 정도 가지고 아기를 낳겠어요? 물론 돈으로만 모든 걸 해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자, 어떤 제도와 금전적인 부분이 함께 뒤따라야 돼요. 어떻게 하면 결혼을 더 할까? 어떻게 하면 아기를 더 낳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 같은 건 택도 없고 파격적인 것을 원합니다. 이거 나라 망합니다. 이렇게 가면 나라 망한다고요. 2명을 낳아야 하는데, 2명이 결혼해서 2명을 낳아야 하는데 0.6명이 뭐예요? 217개 중에서 꼴찌가 뭡니까? 자, PF 정책. 이것도 지금 만약 우리나라가 뭐가 터진다면 PF, 가계부채, 기업부채 여기서 터져요. 자, 이금융권과 건설사 위기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무주택 입장에서는 뭐 저 현실화를 해야지 왜 폐지하느냐 그러는데, 이거 중산층 엄청나게 세금 폭탄 맞습니다. 그러면 자, 윤 대통령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는 공시가격을 뭐 90% 100% 현실화 시킨다. 집값 떨어지면 또 어떻게 해요? 자,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2020년 수준 적용. 문재인 정부가 공동주택 2030년까지 아예 100% 현실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0년에 69% 수준으로 고정, 즉 2020년에 공시가격 수준으로 고정하겠다. 자, 부동산 공시법 제26조 2항 폐지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제 판단도 꼭 2020년을 떠나서 70%를 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자, 폐지 효과도 있습니다.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공시가격 67개 제도를 활용해서 국민 부담을 줄여주는 게 폐지 효과인 거예요. 가뜩이나 먹고 살기도 힘든 판국에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조세 부담금을 경감시키는 효과도 있고, 자, 기초보장생활 복지제도 수혜 대상자도 넓어질 수가 있어요. 장단점, 장점은 유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이 사라질 수가 있다. 단점도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늘어나고 집값 상승을 유발한다라는, 뭐 꼭 이것 때문에 유발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집값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해결, 인위적 조절보다 비율을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즉 70%, 뭐 75%, 65%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도표를 한번 보실래요? 여야, 종부세, 상수세, 금투세 입장, 가상자산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 보시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종부세, 국민의힘은 종부세 폐지, 지산세하고 통합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 실거주 1주택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 실거주 1주택자 빼고는 나머지는
다 내야 한다. 폐지가 무슨 말이냐. 물론 자 원내대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상속세. 국민의힘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 추진하면 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일반 상속세 일괄 공제 규모 28년째 그대로다. 세부 부담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 역시 약간 유보적이죠. 자 금투세. 국민의힘은 야당 설득해서 폐지하도록 합의할 것이다. 민주당 정부 여당안 수용을 해서 2년 유예한 만큼 내년에 1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 왜 2년 유예했으면 다시 원점에서 시작을 해야지. 또 유예하냐, 또 폐지하냐 이 말을 하느냐. 자, 바로 이런 문제가 있죠. 자, 가상자산, 과세 주요 내용, 과세 대상,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세액계산, 총 수익금액, 실제 취득가액 빼기 기본공제. 자, 과세 최저가 연 250만 원인데 신고 방법, 연간 손익통산에서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때 신고기간 5월달이잖아요. 기타 소득으로 신고한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세율 및 적용 무려 22%예요. 폭탄입니다, 폭탄. 자, 강남 조정 해제할까요? 강남 3구하고 용산 조정지역 이 4개구 해제할까요?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제 없앨까요? 부동산 3법을 완화할까요? 자, 부동산 규제 완화, 시장 여건 회복세, 주택 교통 개선 속도. 지금 정부, 윤 대통령하고 정부 여당은 이걸 없애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규제 해지, 폐쇄. 강남 3구 용산. 지금 집값이 막 급락했을 때 타이밍을 놓친 거죠, 정부가. 그때 같이 없었어야죠. 막 급락했을 때. 강남 3구 용산, 조정지역 특유과열지역 해지. 실거주 폐지, 2년 보유, 갭투자로 비과세. 자, 부동산 하락장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점차적으로 해지하려고 했죠. 근데 생각보다 빨리 부동산이 회복한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제는 좀 논란이 있죠. 자, 아비어 목성,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여기를 해제해버리면 집값이 급등할 것이다. 이게 월마다 달라요. 용산은 5월달, 아비어 목성은 4월달, 강남은 6월달이에요. 그 1년마다 이게 토지거래 유지할 거냐 아니면 없앨 거냐가 정해지는데 이게 아비어 목성 4월 26일, 기타 강남 6월, 용산은 5월. 지금 사실상 이제 강남도 없어질 확률이 이게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큰데 이거는 아마 1년 더 갈 것 같아요. 문제는 여기서 집값이 올라간다면 해지가 안 될 가능성이 커요. 폐지가 안 될 가능성이. 근데 집값이 보합이거나 하락을 한다면 없어지겠죠, 이게. 부동산 3법을 또 폐지하려고 하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공사비 상승하는데 뭔 재초안이냐.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 유망지역 분양가 지금 자율화 이미 다 했는데 뭘 또 분양가 상한제를 해가지고 건설사들이 이게 폭탄을 안기느냐. 안전진단.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전면 폐지하고 30년 뒤면 하기로 했는데 뭐 안전진단이 뭐가 필요하냐. 바로 이런 안건들이 지금 물론 정부가 이거 폐지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국회하고 협의를 해야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안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제 윤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서 장점과 단점이 뭐냐? 객관적으로 한번 제가 판단해 볼게요. 자, 먼저 장점과 단점. 단점은 집값 띄우기입니다. 부동산 거품이 최고조로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집값이 한마디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일회용 선심성을 남발한다. 즉 본인이 입으로 이렇게 대책을 말해놓고 주워 담지를 않는 거야. 인기성이다 이 말이죠. 인기 위주의 일방적 정책. 세 번째, 부자 감세에 너무 포커스를 둔 거 아니냐. 왜? 다주택자, 가진자 이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보니까.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왜? 오른쪽 보면 이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연착륙을 유도해야 돼요. 아직 뭐 폭등하는 거 아니잖아요. 강남이 뛴다고 해서 뛴다. 지금 여러분들 지방 웬만한 수도권 외곽은 눈물, 집 갖고 있는 사람들 우울 지경이에요. 자, 경제 불안 최소화에 노력을 해야죠. 연착륙을 해야죠. 자, 다섯 번째,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전 정부는 징벌적 세금 때리기에 모든 포커스를 뒀어요.
세금.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걸 완화하겠다. 세금 대신에 약간 좀 부자세 감면이 아니냐. 자, 하락장 현실적인 대책입니다. 이걸 욕할 필요 없어요. 부동산 폭락 위험을 방지한다. 자,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에 부동산 부양책을 여러 차례 했는데 부동산 띄우기 다시 꺼낸 윤석열 정부 110 대책의 규제 완화, 30년 이상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한다. 지방 수도권 외곽 아파트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들어봤죠? 자, 그리고 2020년 폐기 단기 등록 임대 제도입한다. 물론 대통령령으로 지금 신축 빌라 2024년부터 2025년 2년간 지어진 신축 빌라는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이건 대통령령이고 상당 부분은 지금 이런 것들은 국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대출 세금 완화, 무주택 대출, 특례, 신생아, 정책 대출 이런 부분들로 지금 대출 세금을 많이 완화시켰는데 올해는 또 일부는 DSR,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서 좀 강화한 면도 있죠. 자, 그 다음에 1주택, 다주택,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했는데 지금 취득세에 대해서 아직 중과세 폐지가 안 됐죠? 그래서 3주택자는 폭탄이죠, 아직도. DSR 강화, 전세대출, DSR 폐지. 자, 군사보호 완화. 그린벨트 해제했고 여의도 837배, 공항 인접, 서울공항이죠. 강남 3구, 서울공항, 성남 비행장. 자, 침체 지역을 활성화하고 낙후 지역을 균형 개발한다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또 부동산 규제 완화에서 3.19 대책을 본다면 여기 보시면 윤 대통령 옛날하고는 좀 달라졌어요.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는 재확인하되 양보를 안 하되 국회를 설득하겠다 이렇게 해야죠. 독불장군 형태로 나 혼자 끝까지 추진하고 거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죠. 자, 공시가격 현실화를 폐지한다. 공시가격 67개 정도 활용, 국민 부담을 줄여준다. 지단 종부세, 건강보험료 수세 부담 경감한다. 뭐 이런 거죠. 장기 임대, 민간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 역할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형 장기 임대 주택 활성화해서 융자 세금을 지원한다. 전세 반환 보증 전 연령층으로 확대했고 저소득층을 공급한다. 이 장기 임대는 또 민간에게 임대하게 되면 이런 좋은 점도 있어요. 여러분들 갭투자 방지 그리고 에스크로 바로 이것 때문에 전세제도를 인위적으로 폐지할 수 없잖아요. 그럼 장기적으로 전세제도를 없애는데도 이 장기 임대 이게 기여할 수가 있어요. 뉴빌 사업 2025년부터 노후 단독 빌라촌 뉴빌리지 사업, 뉴빌 사업 10에서 50만 호 타운하우스로 정비, 지원 사업 깨끗한 집, 커뮤니티, 공동시설 바로 이렇게 짓고 우리 어르신들 있죠. 어르신들 공공주택도 확장해서 늘리겠다. 자, 여기 보시면 정말 많은 폭탄이 쏟아지고 있네요. 이게 바로 세금 폭탄입니다. 이 세금 폭탄을 자 제대로 온전히 걷어들일 수 있을까요?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 폐지와 공시가 현실화 등 다주택 혜택이 커진다면 집값은 날개를 달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